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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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데일리입니다. 이데일리. 네. 네. 네, 이데일리. 아, 이름으로 이렇게? 네. 이데일리 TV 안녕하세요. 이은주 앵커님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어수선하게 불렀습니다. 네, 지나가다 잡히면 부릅니다. 사실 오늘 엔비디아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앵커님이 또 영어도 엄청 잘하시고. 아우, 그래.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영어 원문으로 봤죠? 죄송한데 이거 증거사 리포트로 봤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건 잭슨홀 미팅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볼 거죠? 아유 한 줄 요약만 보죠. 네. 요새 엔비디아 실적 보고 네. 어떻습니까? 잘 나왔잖아요. 네. 3분기는 2분기로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3분기는 더 좋을 거다 이런 음. 전망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국내 증시만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자체보다는 조금 국내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그치, 같아요. 그치. 뭐 SK라던가 한미반도체라던가 오.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 최근에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 얘기 바로 하는 앵커는 처음이야. 왜요? 이거 방송 끝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네, 정보하는 저희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랑 한미 보고 끝. 끝이에요? 네. 아, 더 근데, 할 말 있으면 해도 돼. 근데 제가요? 한미반도체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해도 돼요? 우리 마음인데 뭐. 아, 상관없어요. 제가 책지고 이런 그건 거 없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네. 이데일리 TV에 에이! 네, 이데일리랑 상관없는 발언이었어요. 네네 서신 네,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발언이었어요. 소신 발언이었고 네. 지금 한미반도체 더 올라갈 수 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차트적으로 그런가요? 기술적 분석도 같이 차트는 안 봤어. 네, 차트 안 보고 내피셜. 한미반도체.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 네. 우상향하고 있고 지지를 잘 받고 있죠. 네. 네, 올라가겠네요. 네. 야, 이렇게 간단하게. 전국까지 찾아도 될까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SI기수도 정배열. 네, 정배열이고. 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HBM 5세대를 네.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2 버전. 네, 2 버전 3, 네. 2를 네. 어쨌든 세계 최초 양산이기 네. 때문에 그런 수급과 관련해서 사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네. 삼성전자랑 지금 비중을 좀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삼성이 못한 거 일단 SK가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버전에 대한 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기존보다 탑재량이 80%가 늘어나.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결혼 수혜는 또 애들이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GPU에 들어가는 이제 뭐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GPU 자체가 지금 4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단가도 분명히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한미반도체랑 지금 SK이슬 끝난 거야 지금? 뭐 충분해. 앞으로 정배열이고, 앞으로 수급량 지금 받고 좋고, 있고, 지금 잘 들어오고, 잘 받아. 그 다음에 GPU, 엔비디아가 안 쓰는 빅테크 기업이 어디냐? 다 쓴다. 나는 그래도 SK 하이닉스를 좀 더. SK 하이닉스. 좀 더. 뽑으라면? 왜냐면 좀 더 자리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간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익률 네, 우선. 크게 먹고, 크게 먹자 주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본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소신을. 그쵸. 소신 발언. 네. 이데일리랑 무관하고요. 네. 그럼 결국은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주에서 죽겠다는 거지. 죽어도 대장주에서 죽겠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몇 시 방송이죠? 저는 1시 방송이고요. 네. 월요일에서 금요일. 네. 1시 방송. 네. 평일에 장중에 1시에 방송하시니까, 만관부. 네, 가서 열심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왜 저는 왜 안 들어와주세요. 불러주세요? 저희 전문가 방송이어서. 아, 죄송합니다. 전문가 방송이구나. 넌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넌 전문가가 아니라고. 전문가만 불러다가 방송을 하는데, 넌 전문가가 아니라고. 슬프다. 네. 저희 쩌리들은 여기서 방송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주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식사하시고. 네. 네. 넌 전문가가, 오늘의 교훈은 넌 전문가는 아니고. 그리고, 뭔가 훅 지나갔어요.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뭐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베스트랑 지금 이제 키움 쪽에서 지금 증거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는데, 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조금 이제 정리를 했는데,
매출이 지금 이게 억 달러입니다. 네. 135억 달러. 네. 도대체 얼마야? 그래서 지금 기존 컨센서스가 113억 달러였기 때문에 24억이 더 나온 거지. 더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지금 EPS도 더 2.7달러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네. 나온 건데 부분별로 보면 데이터 센터, 뭐 게임, 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보면 171%. 예, 1%, 게이밍, 전문 시각화, 자동차, 기타에서 딱 올랐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AI만 보면. 근데 결국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거는 다 AI, 특히 이제 A100, H100의 판매지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H100 관련돼서 지금 생산량. 4배를 생산량을 네, 기존보다 4배 정도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얘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만 불이니까 4만 불 곱하기 이제 곱하기 하면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가 변경됐습니다. 쭉쭉쭉 올라오죠. 오늘 목표가 변경됐는데 평균 애널리스트 목표가 620불인데 오늘 나온 것 중에 로젠블라트가 지금 1100불까지 올렸어요. 제가 봤던 최근에 그 HSBC 같은 경우는 780불 정도 됐는데 지금 그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가격이 지금 471불이거든요. 어제 좀 이제 많이 눌리긴 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지금 봐도 지금 100불에서 보면 5배 올라왔거든요. 500불 올라왔는데 500불에서 지금 얘기가 1000불이면 2배 더 간다는 얘기고 최소한 620불이라는 얘기는 업사이드가 20% 이상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빵이지.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대형주거든요. 거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잡아먹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20%를 더 간다. 그러면 확실히 우리나라 대형주도 분명히 움직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했던 뭐 SK하이닉스나 지금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셨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전고점 대비 눌려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 한미반도체는 손이 좀 안 나가긴 하는데 근데 저는 다 좋게 봐요. 근데 결론은 이제 엔비디아가 딴 데 것도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GPU 자체가 뭐 인텔도 AMD도 사실은 따라갈 수는 없거든 아직은. 그래서 요런 지금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뭐 체제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결국은 없답니다. 결론은 얘들은 가. 그러면 결론 얘네들이 땡겨오는 거는 결론은 SK 하이닉스도 지금 땡겨오지만 캐파를 4배를 늘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버전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사실은 80%가 더 늘어난다라고 했죠. 탑재량이.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급량을 SK 하이닉스 혼자서 감당이 되겠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못해요.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같이 동맹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에도 결론 손을 내밀 거예요. 삼성전자로 AMD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또 이오테크니스랑 또 동맹이에요. 맞아. 네, 그러면 흐름 자체는 이게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지. 둘이서 다 해먹을 수는 없고. 딴 데 걸 결론을 갖고 와야 돼. 왜 결론은 엔비디아 국가에서 만들었고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뭐 이오테크닉스 같이 여기까지도 저는 낙수가 분명히 온다라고. 그리고 요게 보면 메모리이지만 결국 이렇게 잘 싸서 패킹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TSMC의 전량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물량이 지금 나와도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너무 못 들어가. 결국 이 파운드리 업계 쪽에서 보면 TSMC랑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랑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다 못 주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 잘하는 거야. 중국이 지금 더럽게 힘들잖아요. 대망 침공 얘기가 계속 나와. 걔네 러시아처럼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왜냐면 뭐 어찌됐건 해외로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TSMC의 전량 주고는 있지만 사실 리스크 생각 안 할 수 없어. 그치. 옆에서 연구원들이 맨날 와갖고 엔비디아 연구원들이 뭐라고 보고 해? 이거 근데 지금 외부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대만 사실은 기존 대비해서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 거기서 난리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나리오도 있죠. 미국에서. 지금 대만을 흔히 해서 보호를 못할 경우는 TSMC부터 터트린다 뭐 약간 이런 아예 그럴 바에 니네가 먹을 바에 우린 터트린다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TSMC가 대만을 떠나서 미국은 오죠. 못 가. 왜냐면 그렇게 되면 대만을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넣는 반대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쪽도 있겠습니다만 파운드리의 수혜도 분명히 있다. 두 개 다 있어.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로 인해서 결국 이제 반도체도 AI 쪽으로 확실히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편이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초에 AI 얘기할 때 AI 반도체 관련해서 HBM 매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한 5%? 네, 5%도 안 됩니다. 1%, 2%대였고 늘어나봤자 5%입니다. 이 얘기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얘기 했으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수치들 뭐들 다 종합을 해보면 이게 그냥 커브야, 커브 이제. 그냥 우상향이야.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 시장이 30%, 그러니까 연평균 3.0%면 상당히 높은 고성장인데 AI가 그걸 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 저희가 이 뉴스도 찾았는데 삼성도 결국은 이제 AI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 뭐 네이버도 그렇지만 삼성 SDS,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롯데정보통신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IT 플랫폼 하던 회사들이 지금 그룹사 내에서 다 지금 이제 AI를 하고 있다. 지네가 먹는다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삼성 SDS가 AI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잘 보세요. 로봇 만들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입히고 그쵸? 똑같은 겁니다. 반도체 만들고 또 자기가 싸서 팔고 그러니까 지금 그룹사 내에서 좀 그런 경쟁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확실히 지금 최근에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주가가 눌렸다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매수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가 뭐 지금 봤을 때 전일에 약간 뭐 눌리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결국 엔비디아도 못 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주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 흔들리는 부분은 실적을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관련돼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 보여드리면서 관련된 쪽, 이제 뭐 앞에서 전공정, 후공정, 근데 사실 근데 후공정 쪽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ISC가 좀 워낙 돈 많이 갔었고 여기 한미반도체 절단 쪽에 그리고 이제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도 PCB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I 쪽이 좀 PCB로 결국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텍, 뭐 이제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하지. 왜냐면 어찌됐건 전체 물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들어가는 기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해성 DS는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희 전장용 리드 프레임도 하잖아요. 전장 리드 프레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차에도 반도체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거를 잡아주는 게 리드 프레임이거든. 반도체를 잡아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차도 자동차도 최근에 얘기 무슨 한통 2025년까지 영업이익 5조 막 얘기 나죠. 현대차.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파는 양은 이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는 안 늘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구성비가 바뀌는 건데 예전처럼 내연기관 차를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나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환경 차가 많이 팔리면 거기에 부품이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Q의 증가보다는 P의 증가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해성DS도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이제 PCB 쪽은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전통 소비자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클린룸, 클린룸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신성 ENG 이런 쪽도 상당히 저는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 이오테크닉스가 한국 반도체에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오테크닉스가 그 뚫었어요. 그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약간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흐름 좋아요. 좀 더 이오테크닉스가 좀 이게 살짝 조정인데 하고 눌리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요. 야 샤미반도체보다는 이거 낫지 먹기가. 그래서 사실 이오테크닉스도 엄청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결국 시세를 뽑아내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어찌됐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 어느 정도는 캐파를 가져올 거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보면은 그 레이저 이게 사실은 얘들이 레이저 장비를 잘해요. 그러니까 마커는 글로벌 1위고요. 그러니까 후공정의 끝단 다 자르고 뭔가에서 나오면은 이름 찍어줘야 되잖아. 이건 글로벌 1위.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일부 하는 거고. 근데 레이저 쪽을 계속 하다 보니까 레이저 장비에 특화돼 있거든. 그래서 레이저 뭐 그릴링 장비, 아니 어닐링 장비도 있고 그루밍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어닐링 쪽은 사실은 전공정이에요. 네, 근데 필요해.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지금 매출 잘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후공정 쪽에서 보면 그루밍이 있어요. 그루밍이 뭐냐면 절단하는 거를 하는 작업인데 이거 다 일본 애들이 있거든요. 일본 애들. 근데 국산화 시켰어요. 오케이.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10월 달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완료되고요. 그러면 빠르면 4분기 때 이미 납품 수주가 삼성전자 향으로 떨어질 거고 네, 그 다음에 TSMC랑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TSMC랑 계속 얘기 나오고 네, 그러면 어찌됐건 양수 겸자 한쪽은 삼성전자, 한쪽은 TSMC. 그렇지. 를 갖고 있으니까 매출 비중이 그게 이제 뭐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반영되는 게. 근데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국산화 시키고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 이거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이오테크닉스 지금 여러 군데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오테크닉스 장비단에서 봤을 때 이오테크닉스랑 지금 또 아직은 안 올랐지만 이제 보는 이제 종목이 하나 바로 이제 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인터플렉스 있죠. 예. 네. 지금 거의 지금 하락 추세인데 요게 지금 이제 이 삼성뿐만 아니라 TSMC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요거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랑 인터플렉스를 약간 장비단에서 최선 호주를 보고 있고 인터플렉스는 뭐 목표가를 뭐 말씀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뭐 2배 이상까지도 보신다.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총이 뭐 2,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받으면 죽까지. 이오테크닉스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30% 이상 업사이드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 저도 20만 원 지르고 왔거든요. 다른 방송 여기저기서. 20만 원이요? 네. 좀 적게 지르죠. 그래도 구조적으로 가는 게 4만 5천 원이면 딱 20%거든. 20% 좀 넘거든. 3만 5천 원, 그쵸? 네. 근데 4만 5천 원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는 거 보니까 목표가 25만 원까지 보시는 분도 많으시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보면 지수가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눌리면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축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종 보면 코스피는 지금 빨간불이 거의 없는데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불 들어오니까 빨간불 조금씩 들어오니까 지금 양봉 켜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아웃퍼폼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AI가 접목된 HBM이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핫 이슈다. 대장이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삼성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진짜 말 그대로 반도체 회사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계열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삼성그룹으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종합 반도체 플러스 약간 AI 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로봇까지 지금 합치게 되면 약간 삼성이 그리는 그림이 상당히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네네. 이제 아예 잡았잖아. 그러면 AI도 어찌됐건 밀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닉스 통해서 이제 제약바를 확실히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S가 약간의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주식 증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하다가 이제 확실히 AI로 올라오면서 여기에 플러스 삼성전자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삼성 SD 뭐 2000지까지 같이 좀 붙고 여기다 로봇까지 붙으면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그런 쪽으로 확실히 돌아서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분기의 어떤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